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26일 NBA는 이때 이 보스턴 0.5 오바 떴었죠. 이 쿼터 80점 나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날 27일 날에 28일에는 NBA가 없었고요. 한 경기도 없었고 27일 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자, 오늘의 단폴더는 시카고 마인이었습니다. 아주 푸근한 경기였고요. 근데 야, 이 미네소타 언더랑 묶어갔죠. 이 휴스턴 프렌의 언더 이렇게 동일 경기를 둘 다 간 건데 야, 이게 연장 오버가 나면서 제가 진짜 이 참아왔던 분노가 대폭발을 했었던 그런 경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연장이 솔직히 한 30경기 하면 한번 나올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딱 얻어 걸려가지고 어 언더 푸근했던 경기가 연장 오바가 나는 그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어 뭐 제가 약간 어그로성을 좀 위해서 10강 승부라는 표현까지 좀 했으나 제가 오늘자 그러니까 29일자 NBA가 없었으므로 어 아까 28일 제가 아직 잠이 완전히 들 깨가지고 좀 말이 좀 헛나왔습니다. 28일 날에 29일 날에 이 NBA 경기가 아예 없었으므로 2일7일 한 방에 몰아서 가겠다. 그리고 조합 수도 좀 평소보다 좀 많았던 편이었고 금액도 제곱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2일치의 제곱 그죠? 2일치의 제곱 저는 그러니까 대략 한 금액을 무조건 올린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까지 좀 조합표에 썼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1등으로 클리퍼스 마헨, 그리고 멤피스 마헨, 아주 푸근한, 둘 다 완전 핵가비급이 나왔던 그런 경기가 나왔고, 휴스턴 마헨이, 올랜도 마헨도 푸근했던 경기였고, 휴스턴 마헨이 연장전 가가지고 마헨을 성공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골스 오바만 났으면은 양팀 상대 전적이 9연속 오바였습니다. 오클라호마랑 골스랑. 그래가지고 약간 줄타기 배팅 믿는단 마인드로 간 건데 커리가 돌발 결정할 줄은 저도 몰랐죠. 커리가 돌발 결정했던 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고 제일런 윌리엄스가 이 쿼터에 막바지에 눈부상을 당하면서 빠진 것도 좀 오바강 입장에서 매우 타격이 컸고요. 그러면서 어찌됐건 수익을 발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내일 경기는 새벽 2시부터 경기가 있거든요. 새벽 2시부터 경기가 있는데, 좀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번에 투표를 걸었다가 전체표 분석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전체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좀 분석 방식을 패턴 분석을 많이 했었죠. 뭐 홈에서 5바 2언더인데 지금 4연속 오바를 찍고 있다. 근데 이 오바를 이렇게 찍고 있는 이유가 얘네가 최근에 수비가 안 되고, 근데 공격은 또 좋아서 오바 성향이 아주 짙다. 저는 이 경기는 얘네가 지금 오바 줄 타고 있는 거, 저는 굉장히 메리트 있게 본다. 오바 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제 장기 회원분 중 한 분이 굉장히 오랜, 거의 1년은 무조건 넘은 그런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저를 굉장히 아주 정말 좋아해 주시고 많은 거를 신경 써 주시는 분이신데 저한테 생전 그런 얘기를 안 하시다가 네 요즘 영상을 보면은 바카라 분석하는 것 같다. 뭐 패턴 얘기만 계속하고 뭐 실질적으로 뭐 분석 내용 뭐 선수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언급도 안 되고 계속 패턴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땐 너의 그 NBA를 진짜 좋아해서 분석했었던 그런 모습이 아예 안 보인다. 다시 예전으로 좀 돌아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 역시도 좀 분석 방식을 변경을 좀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한번 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을 했고, 이게 좀 바뀐 게 좀 많다 보니까, 좀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하자면은,
이건 해외 사이트 캡처본을 시즌 전체표 비교입니다. 뉴욕하고 샬럿 경기인데 샬럿이 홈인데 우리는 홈팀이 왼쪽에 있는 게 좀 익숙하잖아. 근데 해외는 홈팀이 오른쪽에 있는 게 많이 보편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여기 CHA 이게 샬럿입니다. 그리고 NY가 당연히 뉴욕이 있고 이 양 팀의 뭐 게임 포인트 평균 득점이죠, 당연히. 그리고 평균 마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거는 경기당 속공 득점 그리고 경기당 페인트존 득점 경기당 뭐 어시스트 개수 토탈 리바운드 뭐 이런 건데 그리고 이펙티브 FG는 그 3점슛 야투를 보정한 효율성, 야투 효율성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참고를 하지 않습니다. 뭐 오펜스 리바운드고 자유투 시도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건 턴오버 퍼센티지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여기 써져 있지만 오펜시브 스탯이고 이건 디펜시브 스탯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록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양팀 비교했을 때 우위를 점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시즌 전체의 표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정리한 최근 5경기 지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욕하고 샬럿 경기는 최근 5경기에서 좀 엄연한 큰 차이를 보이죠. 샬럿은 최근에 공격력이 안 되면서 오펜레이팅 25위를 기록하고 있고 뉴욕은 의외로 이 수비가 굉장히 나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최근 흐름입니다. 리바운드는 샬럿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앞서고 있고 그리고 턴오버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농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턴오버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턴오버가 정말 치명적입니다. 턴오버가 많은 팀이 대체로 다 약팀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마진은 보시더라도 굉장히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뉴욕은 직전 댈러스전에 오지 아누노비가 이 덴버전에 40득점 인생 경기를 펼쳤지만 댈러스전에 야투 20%, 3점 빵 프로로 터무니없는 활약을 선보이면서 대패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누노비도 아누노비였지만 전체적으로 뉴욕의 이 3점 슛감이 매우 나쁜 날이었죠. 3점 성공률 24.1%, 컨디션이 완전히 난조인 날이었습니다. 뉴욕은 최근 야투에도 되게 좋았던 팀이었고 유타전에도 팀 야투 39%를 기록하면서 유타한테 뜬금없이 패배를 당한 다음 덴버전에는 팀 야투 60.9%라는 정말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야투를 기록하면서 반등에 바로 성공해냈던 뉴욕이었죠. 또한 뉴욕이 직전 상대했던 댈러스는 최근 5경기 디펜레이팅의 5위 팀이었습니다. 수비 지표가 상당히 괜찮은 팀이었단 말이죠. 샬럿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13인데 뭐 나쁜 수준은 아니지만 댈러스 대비로 비교를 해봤을 때 수비가 막 엄청나게 뛰어난 그런 팀은 또 아닙니다. 또한 전 시즌 4번의 맞대결에서 뉴욕은 샬럿 상대로 모두 다 이 4번 모두 승리를 챙겼고 4번 모두 아주 깔끔한 대승이었습니다. 접전 끝에 승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이 깔끔한 대승. 더군다나 뉴욕은 전 시즌부터 제가 꾸준히 말해오던 게 강약 약강 컬러가 명확한 팀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죠. 올 시즌 행보도 한번 좀 조사해 봤습니다. 뉴욕이 올 시즌 언더독과의 경기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디트 원정 가가지고 30점 차 대승, 워싱턴 상대로 28점 차 대승, 그리고 듀란트 빌 없는 피닉스 상대로 16점 차 대승. 여전히 뉴욕은 이 허점이 있는 약팀 상대로는 무자비한 컬러를 보여주는 그런 팀이 명확하거든요. 더군다나 이 결장 이슈 제가 써놨지만 그랜트 윌리엄스가 시즌 아웃되는 게 샬럿은 굉장히 크죠. 가뜩이나 마크 윌리엄스랑 닉 리처즈가 주전급 센터 2명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샬럿의 샬럿이랑 오클라호마랑 똑같은 상황으로 빅맨 한 명 한 명이 절실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뭐 디아비트였나 걔가 이 루키가 엄청나게 리바운드 능력을 갖고 있는 애지만 그랜트 윌리엄스가 거의 사실상 주전 센터 롤을 책임져줬던 선수였는데 얘까지 시즌 아웃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번 시즌 아예 더 이상 출전을 못한다 라고 이제 발표가 되었고 그러면은
이제 뉴욕의 유일한 약점이 디펜레이팅이 나쁘다는 거, 리바운드가 나쁘다는 거. 이게 미첼 로빈슨, 그리고 오클라호마로 떠난 헐리스테인, 이런 애들의 부재 때문에 이런 지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 돌파구를 파고들 만한 자원들, 빅맨들이 샬럿은 많이 지금 이제 소멸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뉴욕 마인맨으로 서브는 언더 쪽으로 볼게요. 언더 쪽으로. 언더는 그렇게 좋게 보는 경기는 아니지만 샬럿이 저는 뉴욕 수비 상대로 굉장히 득점을 매우 저조하게 기록할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오펜 레이팅은 25위밖에 안 되는 최악체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다음 경기는 애틀란타랑 클리블 경기입니다. 홈 원정 바뀐 리턴 매치인데 애틀란타가 직전 경기 역배승을 만들어냈었죠. 트레 영이 역사적인 22어시스트를 기록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야투가 안 좋았어요. 22어시스트나 기록했던 것은 다름 아닌 팀원들의 이 슛감이 좋았던 것을 뜻하죠. 이날 애틀란타의 3점 성공은 47.6%, 팀 자체적으로 주사비가 6 나온 수준이었고 2점 슛보다 미세하게나마 3점이 되려 더 잘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리바운드도 애틀란타가 좀 더 앞섰던 경기였습니다. 반면 클리브는 슛감이 나쁜 날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체표나 이것만 대충 보시더라도 클리블이 올 시즌에 리바운드가 특출난 팀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디펜스 레이팅은 애틀란타 상대로 좀 앞서고 있지만 오펜 레이팅 차이가 더 심하죠. 9점이랑 12.4는 꽤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오펜시브 레이팅, 오펜 레이팅이네요. 오펜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따내는 퍼센티지만 보더라도 좀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리바운드가 되려 애틀란타가 좀 우위인 경기인데, 그럼에도 클블이 애틀란타 지기 전까지 15승 1패라는 엄청난 승률을 거두고 있었던 거는 이 리바운드를 무색하게 하는 엄청난 야투 효율성이었거든요. 근데 이 야투 효율성마저 애틀란타가 더 우위를 점하는 경기가 나오니까 홈에서도 애틀란타한테 개똥배 받고 역배승을 당하게 된 그런 클블이었죠. 그러니까 솔직히 직전 경기 박스 스코어를 보면은 식스맨 싸움도 애틀란타가 이겼습니다. 애틀란타의 식스맨들은 대부분 플러스 마진을 기록한 반면에 클블 식스맨들은 대체로 마이너스 마진을 기록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전 벤치 모두 애틀란타가 우위를 점하는 경기였는데, 이전 경기 기록과는 별개로 전 클블이 애틀란타한테 2연전 수입해 당할 거란 생각은 안 듭니다. 1차전 12.5 마인을 받았던 핸디 기준점이 대폭 낮아졌거든요. 근데 이게 초기 기준점은 4.5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6.5까지 좀 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건 뭐 직전 경기 기록지만 봤을 때는 야 애틀란타가 클블 상대로 뭐 하나 꿀린 게 없었는데, 뭐 식스맨이건 리바운드건 야투건 뭐 하나 꿀린 게 없었네. 그렇다고 턴오버 차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러면은 이거 애틀란타가 클블 상대로 전혀 밀릴 게 없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이 충분히 누구나 들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12.5 마인을 받았던 게 막 4.5, 5.5, 6.5 이런 수준은 지금 거의 반토막 난 겁니다. 기준점이. 근데 전 시즌 양팀의 맞대결이 4번 중에 클블이 3승 1패 대려 우위를 점했을 정도로 애틀한테 좀 약하다거나 상성적으로 나쁘다거나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특히나 애틀은 정말 모처럼 3점이 잘 터진 경기였거든요. 제가 주사위 6이라고 여기 써놓은 이유가 애틀란타는 뭐 이전까지 골스전에 3점 공을 20%대 기록하고 막 이러면서 3점이 대려 최근에 안 터지던 팀이었어요. 잘 안 들어가던 팀. 근데 이 클블 상대로 정말 모처럼 한번 시원하게 터진 겁니다. 근데 이게 애틀란타가 뭐 최근에 꾸준히 지금 시카고 마냥 최근에 뭐 좀 준수한 기복 없는 야투를 기록하던 팀이었다면은 생각이 좀 달랐겠지만, 애틀란타 최근 내내 야투가 잘 안 들어가다가 직전 클립을 전에만 딱 터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애틀란타가 일시적 뽀록이 터져서 역배승을 챙긴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더 큽니다. 그러면은 클블이 저는 애틀란타의 2연전 모두 질 정도로 그렇게 무능한 팀도 아니라고 보고, 또 그러고 올 시즌에 보여준 것만 보더라도
애틀란타는 올 시즌 솔직히 야 이건 플레이인 토너먼트도 솔직히 힘들겠다. 플레이인 토너먼트도 힘들겠다. 이런 소리가 좀 나올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줬던 팀이었고 클블은 야 올 시즌 잘하면 반지 끼겠는데 이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줬던 팀이었죠. 저는 클블 마인메인으로 언어반은 기준점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애틀란타가 지금 어떤 팀을 만나건 240 넘는 경기를 하고 있는 팀이에요. 수비는 템포는 정말 빨라졌고 시즌 초반보다도 최근 저는 복단이 복귀하고 나서 더 그런 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그단 보그다노비치가 복귀하고 나서 애틀란타의 공격력도 한층 무조건 더해줄 수밖에 없고 수비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근데 이건 기준점이 너무 높아서 좀 쫄려져요 솔직하게. 그래서 전 클블 마인 쪽으로만 접근을 좀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멤피스하고 뉴올리언즈 경기인데 뉴올리언즈는 이거 최근 5경기 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페네이팅 골지, 디페네이팅 골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지금 NBA에서 뛸 만한 수준이 안 된다라는 걸 뜻합니다. 공격도 수비도 꼴찌다? 이거는 정말 이런 기록을 찍고 있는 팀은 막 10연패, 24연패 디트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24연패를 찍었던 전 시즌 디트도 뭐 디페네이팅은 그래도 꼴찌가 아니었던 그런 팀이었고 지금 뉴올리언즈가 오페네이팅, 디페네이팅 지금 5경기 모두 동시에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록입니다. 그렇다고 리바운드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딱 턴오버만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라는 점. 이 정도 말고는 정말 볼 게 없는 팀이죠. 뉴올리언즈는 뭐 여전히 핵심 선수들 결장이 많다지만 이 정도로 처참할 줄은 몰랐습니다. 홈에서 토론토라는 약체팀한테 통가비질을 당할 거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토론토 상대로 팀야투 38.7% 터무니없는 경기력을 선보였죠. 뭐 하나 뚜렷하게 이 토론토 상대로 우위를 점한 지표가 마땅히 아예 없었습니다. 멤피스는 제가 그저께 금액을 높여 접근했을 때 조합표 좋아 보이는 순위 2등이었는데 멤피스 마인이 그때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께만 이 분석 영상을 공개를 했었거든요. 이때 제가 디트전에 멤피스 마인을 왜 2등으로 선정을 했는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홈에서 승리한 경기 모두 핸디캡 승리를 달성한 멤피스다. 대승 빈도도 아주 높고 전형적으로 홈발을 뭐 전통적으로 받는 팀이기 때문에 홈에서 멤피스가 지지 않을 것 같은 매치업은 기준점만 납득 안 가는 수준이라면 충분히 마인을 노리기에 적절한 팀이다 라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 경기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기세를 충분히 탄 멤피스고 홈에서 2경기 연속 가비지 대승을 만든 이 멤피스입니다. 포틀랜드 상대로 센 가비지 만들었죠. 그리고 직전 디트전에도 마찬가지였죠. 대놓고 약체팀에 속하는 팀들 상대로 그랬습니다. 근데 디트, 포틀보다 뉴올리언즈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 수준입니다. 이 약한 면모가. 물론 지금 이게 잉그램, 트리 머피 3세, 그리고 호킨스가 GTD로 좀 격상을 한 게 좀 거슬리는 요소긴 합니다. 뭐 잉그램이 있을 때는 그래도 곧잘 잉그램이라도 있었을 때는 그래도 뭐 레이커스 전에도 그리고 골스 전에도 비비는 경기를 하면서 프렌을 찍었었던 뉴올리언즈였으니까요. 근데 그때는 모두 뉴올리 홈이었던 경기였고 원정 나가면 뉴올리언즈는 풀 라인업 뭐 결장자가 없었을 때에도 원정에서는 그렇게 막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 아니었습니다. 홈발을 충분히 많이 받는 팀이란 말이죠. 멤피스는 홈발을 굉장히 많이 받는 팀이고 근데 가뜩이나 뉴올이 원정 경기인데 이 핵심 3명 여전히 결장을 하고 또다시 핵심 3명은 GTD 걸려져 있는 상태다. 정말 재수없게 이 3명이 모두 프로바블이 돼서 출전을 한다 치면은 기준점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솔직히 해외 기준점 10.5 이런 수준인데 뭐 7.5라든지 6.5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 3명 모두 복귀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뭐 이거는 멤피스가 지금 이기는 거를 막 기준점에서 놀다가 아슬아슬하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홈에서는 그냥 통가비지 4쿼터 막 6분 7분 남기고 통가비지 게임만 나오는 상황에서 이거 10.5 못 들어간다?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멤피스 마인메인으로
언어바는 전 멤피스 경기는 언더 못 간다는 마인드가 깔려져 있고 뉴올리언즈 경기는 오바 못 간다는 마인드가 깔려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언어바는 패스합니다. 미네소타랑 클리퍼스 경기는 미네소타는 계속해서 프론트코트가 이 바뀐 것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영업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 내 불협화음까지 들리기 시작했어요. 현지에서는 감독이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타운스 트레이드는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완전히 망한 장사를 한 셈이 되었습니다. 앤서니 에드워즈는 직전 세카한테 진 다음에 우리 선수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생각이 완전히 따로 논다. 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또 그리고 이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관중들이 야유를 하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이 너무 화가 나는 일이다. 뭐 이런 발언까지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앤서니 에드워즈의 인터뷰만 보더라도 얼마나 지금 팀 내 분위기가 흔히 말하는 존망인지 알 수가 있죠. 반면 클리퍼스는 직전 경기 제임스 하든이 41득점으로 엄청난 시즌 하이를 기록했죠. 커리어 하이는 모르겠지만 아닐 거고 당연히 시즌 하이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맹활약을 했는데 이후 인터뷰에서 내가 오늘 이렇게 많은 득점을 이뤄낸 것은 우리 팀 젊은 선수들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라면서 이 팀원들에게 감사의 인터뷰를 했죠. 이것만 보더라도 양 팀의 분위기는 완전히 상반됨을 단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대놓고 우리 팀은 지금 생각이 완전 따로 놀아. 우리 뭐 전혀 한 몸이 되지 못하고 있어. 대놓고 이런 발언을 하드는 우리 젊은 애들 때문에 나 이렇게 좋은 경기 펼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분위기가 상극되는 매치입니다. 이런 인터뷰를 한 마당에 하루 쉬고 그 양 팀이 맞붙는다. 저는 미네소타가 홈발을 뭐 받는 팀이라 하지만 미네소타 사이드는 죽어도 못 가겠고 메인으로 클리퍼스 프렛 서브는 언더 쪽 보겠습니다. 언더. 이 경기는 보스턴하고 시카고랑 보스턴 경기는 올 시즌 3점 시도 압도적 1위 팀 보스턴하고 3점 시도 리그 3위 팀 시카고의 맞대결입니다. 단지 이것만 보더라도 양 팀이 얼마나 3점을 많이 시도할지 저절로 예상이 가능한 경기죠. 시카고는 최근 5경기 디펜레이팅이 28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디펜레이팅이 120이 넘어가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수비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최근 5경기 기준으로 디펜레이팅 120 넘어가는 팀은 딱 4팀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시카고입니다. 그 정도로 최악의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게 시카고고, 또한 보스턴은 최근 5경기 3점 최소 허용팀 1위, 그리고 3점 수비 리그 5위로 지금 외곽 수비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긴 합니다만, 근데 시카고는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3점 많이 올라갈 거예요. 제가 시카고 경기를 보면서 많이 느낀 건데, 상대 수비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좀 열렸다 싶으면 올라갑니다. 보스턴이 최근 5경기 상대한 팀들은 토론토, 클블, 워싱턴, 미네소타, 클리퍼스, 클리블랜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4팀은 3점이 강점인 팀들이 전혀 아니었어요. 반면 시카고는 올 시즌 3점 시도도 리그 3위일 정도로 많은 팀이지만 3점 성공률도 리그 5위로 상당히 좋은 성공률을 자랑하는 팀입니다. 즉 3점 의존도가 지나치게 큰 팀이라는 거죠. 결국엔 보스턴의 외곽 수비가 얼마나 효과적일까, 이게 좀 관건이라고 보는데, 시카고가 지금 야투 흐름이 정말 좋거든요. 최근 4경기 연속 팀 야투 50% 이상 기록 중입니다. 이 야투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러한 야투를 기록한 팀들이 다 약체 팀이었나, 뭐 수비가 나쁜 팀들이었나, 그것도 아닙니다. 멤피스, 올랜도, 최근 4경기 중에 이 멤피스, 올랜도도 껴 있었는데 올 시즌 디펜레이팅이 최상위권에 있는 팀들이에요. 멤피스랑 올랜도는 대려 보스턴보다 상위권에 있는 팀들입니다. 올 시즌 디펜레이팅 올랜도가 3위, 멤피스가 6위, 보스턴이 8위거든요. 저는 시카고의 야투 흐름이 상당히 좋은 와중에 수비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보스턴이 언더나는 경기를 보면은
주사위 안 떠가지고 3점 막 꼬라박는 워싱턴전 같은, 대표적으로 얘네가 뭐 와이드 오픈도 계속 안 들어가는 그런 경기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이 미네소타전이나 미네소타전처럼 상대 수비에 좀 압박을 느껴가지고 샤클락을 계속 쫓기는 야투를 시도한다거나, 샤클락이 막 6초 이하로 남았을 때 빨간불 들어올 때 야투를 올라간다거나,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보스턴입니다. 근데 이 둘 중 하나가 나오는 경기가 보스턴이 해건더 경기를 해왔어요. 제가 보면서 느낀 건데, 우선 수비 최악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시카고 상대로 저는 야투 꼬라박을 가능성보다는 좋게 기록할 가능성이 높게 보는 게 맞다라고 봤고, 템포는 시카고 장단에 보스턴이 맞출 것이냐가 관건인데, 되려 보스턴이 제가 이번 시즌 보스턴의 모든 경기들, 이번 시즌에 치른 모든 경기들을 보면서 막 오반한 경기, 언더난 경기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한 230점을 넘겼나 안 넘겼나 이런 거를 보면서 느낀 게 있거든요. 대려 원정 경기에서 오바 성향이 짙은 팀 원정을 갔을 때 보스턴이 대량 득점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디애나 원정 가서도 그랬고,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서 지금 시카고가 인디애나보다 템포가 빠르면 빨랐지 느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메인으로 저는 기준점이 굉장히 높지만 오바 볼게요. 메인으로 오바. 서브는 그래도 보스턴 많이 냅니다. 이거는 시카고 프랜이 좀 더 많이 몰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수비의 차이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카고는 대량 실점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한 7할, 8할 이상 가까이 보이지만, 보스턴 수비는 시카고한테 대량 실점을 안 할 가능성도 저는 5할 정도는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메인으로 오바, 서브는 보스턴 마인으로 한번 볼게요. 레이커스랑 오클라호마 경기입니다. 레이커스가 직전 샌안토니오를 이기면 3연패를 끊어냈죠. 우선 팀 야투를 53.3%를 기록했을 정도로 아주 공격성이 높았던 경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다 야투가 충분히 좋게 기록을 했어요. 부진한 선수는 없었고, 오클라호마는 직전 골스전에 승리를 거뒀지만 105득점밖에 내지 못했을 정도로 딱히 공격력이 좋지 못한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최근 5경기 오클라호마의 평균 득점 113.4입니다. 113.4. 리그 16위 수준이거든요. 최근 5경기 기준으로 평범한 수준이었고, 오펜레이팅 역시도 12위. 특출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좀 더 깊게 살펴보면은 최근 5경기에서 리그 평균 이상의 팀 야투를 기록한 경기는 딱 2경기에 불과했습니다. 오클라호마는 댈러스전과 세이크전의 야투가 괜찮은 편이었고, 나머지 세난, 포틀, 골스전에는 야투가 아쉬운 편이었죠. 또한 직전 골스전에 오클라호마의 핵심 선수인 제일런 윌리엄스가 눈을 가격당하면서 부상을 당했고, 후반전부터 코트를 아예 밟지를 못했거든요. 제일런 윌리엄스가 없으면서 오클라호마의 공격이 굉장히 단조로워졌습니다. 3쿼터부터 오클라호마의 공격은 굉장히 좀 날이 많이 좀 무뎌진 칼날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런 윌리엄스의 출전 여부는 아주 매우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경기입니다. 제일런 윌리엄스가 출전한다라면은 저희 이 경기는 패스, 출전하면 되려 패스, 결정하는 걸 바라고 보는 경기로 할게요. 결정하면 언더 갈게요. 제일런 윌리엄스 없으면은 오클라호마의 공격이 굉장히 투박해질 가능성이 높고, 레이커스는 오클라호마 수비 상대로 대량 득점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레이커스가 뭐 홈에서는 뭐 평균 득점도 충분히 높은 팀이고 야툴도 나쁘진 않은데, 오클라호마가 어찌됐건 올 시즌 전체로 최근 5경기 말고 시즌 전체로 디펜딩 여전히 1등 팀이에요. 저는 오클라호마의 이 아주 뛰어난 대인 수비가 레이커스를 좀 허둥지둥하게 만들 거라고 봅니다. 제일런 윌리엄스만 결장하면 언더메인으로 볼게요. 이 경기는 다음 경기는 포틀랜드랑 세크라멘토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우선 세크라멘토는 직전 미네소타의 팀 득점을 104점으로 묶어내면서 상당히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패를 끊어냈죠. 직전 미네소타전에 기록한 페이스 수치는 99.5였습니다. 평범한 수준의 템포를 기록한 경기였죠. 반면 포틀랜드는
직전 인디애나전에 양 팀이 템포가 빠른 경기는 아니었으나 야투가 서로 간에 그냥 엄청나게 잘 들어가는 경기였습니다. 서커스 샷, 뭐 터프 샷 이런 것도 그냥 들어가 버리는 양상이 나오니까 양 팀이 이 스페이싱을 포기할 수가 없었죠. 무조건 그러니까 어, 양 코너에 수비가 무조건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이드가 그만큼 헐거워지는 경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뭐 인사이드 돌파를 선호하는 뭐 시약함이라든지, 그죠? 뭐 포틀랜드에도 여럿 있죠. 이런 리머텍 공격이 한층 더 강화될 수밖에 없었던 게 양 팀의 경기였습니다. 즉, 이 양 팀 모두 3점 성공률을 40% 이상 기록을 하면서 3점이 잘 들어가 버리니까 양 팀 모두 인사이드가 헐거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기가 나왔었죠. 그러나 이 포틀랜드는 인디애나전 팀야투 50% 이상을 기록하기 전까지 6경기 연속 팀야투 47% 이상을 기록한 적이 없었던 팀이었거든요. 괜히 올 시즌 오펜 레이팅 꼴찌 팀이 아닙니다. 시즌 뭐 지금 최근 5경기 28이잖아요. 시즌 전체는 포틀랜드가 꼴찌입니다. 오펜 레이팅. 제일 공격력이 무딘 팀, 제일 나쁜 팀이 포틀랜드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 포틀랜드가 오바보단 무조건 언더 팀이 맞거든요. 기준점도 남들보다 분명히 적게 받는 팀이고. 근데 포틀랜드가 왜 언더 팀이냐면은 얘네가 수비가 나쁘지 않은 것. 수비가 뭐 최근 5경기 디펜 레이팅 17이면 중위권 수준. 이거면 좋다라고는 볼 수는 없죠. 근데 올 시즌 최근 5경기 블락킹은 얘네가 1등입니다. 포틀랜드가 최근 5경기 블락킹 수치는 리그 1등이에요, 지금. 그 정도로 블락킹 1등 팀이 수비가 아예 안 된다라고는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포틀랜드가 수비는 결코 나쁘지는 않은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상대가 좀 이제 최근 경기를 보면은 상대가 치고 나가면 좀 따라붙으려고 템포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포틀랜드. 그러면서 당연히 템포가 빨라지니까 수비는 느슨해지고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인 것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포틀랜드의 수비는 상당히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 게 전전 시즌 말고 전전 시즌에 언더를 가장 많이 냈던 NBA 30개 팀 중에서 언더 가능성이 제일 높았던 팀이 바로 다름 아닌 샬럿 호네츠였거든요. 샬럿이 디펜 레이팅이 좋아서 언더를 가장 많이 낸 팀이었냐? 아닙니다. 바로 오펜 레이팅이 꼴찌 팀이었거든요. 전전 시즌에. 오펜 레이팅이 제일 나쁜 팀이라서 공격력이 그러니까 얘네가 대량 득점을 못하기 때문에 언더가 나는 빈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걸 뜻합니다. 결론적으로 올 시즌에 이 오펜 레이팅 꼴찌 팀 누구죠? 포틀입니다. 공격력이 나쁜 팀들이 결국에는 뭐 수비랑 별개로 공격력이 나쁘면은 언더로 무조건 많이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NBA에서는. 그러니까 즉 포틀랜드는 무조건 언더 팀이라고 분류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양 팀 지금 최근 5경기 흐름만 보더라도 세크라멘토건 포틀랜드건 오펜 레이팅 보세요. 공격이 아예 없는 수준이죠. 포틀랜드는 뭐 공격 리바운드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리바운드는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고 양 팀 모두 턴오버도 다 하위권 22대 순위권에 머물고 있고 즉 이 순탄하게 공격을 진행하는 지표인 턴오버가 당연히 적어야겠고 오펜 레이팅은 당연히 높아야겠고 뭐 이런 게 다 밑바닥에 있는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 언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메인으로 언더 보고 핸디는 패스할게요. 전 세크 경기는 승패 핸디는 이번 시즌 건드릴 마음이 마땅히 없습니다. 엮기짓을 너무 많이 해요. 엮기짓. 이 세크라멘토 역배 받았을 때 좋은 경기력 나오고 정배 받았을 때 정말 못하고 막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이니까 저는 엮기라고 봐요. 세크가 전 시즌 시카고 마냥. 그래서 저는 이건 언더 까고 보겠습니다. 언더. 자,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다, 7경기 진행을 했네요. 이거 표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보시기 좀 쉽게끔 정리를 했고 제가 뭐 엑셀을 다루는 능력이 워낙에 뭐 당연히 아마추어죠. 뭐 굉장히 미숙하다 보니까 좀 보시기에 좀 아주 깔끔하고 좀 근사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안 돼요.
제가 뭐 나이가 적은 편이면은 유튜브에 뭐 엑셀 강의 영상 같은 거 보면서 공부라도 하겠는데 그 정도로 제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또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서툴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냥 이 바뀐 분석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은 영상 따본 개수가 제가 어찌됐건 이 평균 개수를 딱 보고서 아, 평소보다 많이 눌렸네, 평소보다 적게 눌렸네 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많이 눌리면 아, 이 영상이 이런 분석이 좀 괜찮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당분간 이렇게 계속 열심히 이것도 만드는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